안녕하세요. SK 에코플랜트에서 AIDC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장훈진 담당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초청받아서 발표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추가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5년 만에 전혀 새로운 주제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건설사들뿐 아니라 모든 업계 전반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와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돌아보고 저희의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면이라든지 보안 관계상 저희의 어떤 사업 전략을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 저희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의 개요입니다. 이미 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무중단 운영 설비를 갖춘 디지털 서비스의 물리적 거점으로서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실시간 처리를 통해 DX 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컴퓨팅 인프라의 집합체이면서 법적으로는 지능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다수의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 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설이면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역할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물리적인 데이터 허브 공간이자 저장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의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DX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기반의 ICT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IoT, IoE 기반을 통해서 수집된 사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 센터가 수집해서 저장하면 이 저장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모든 온라인 투 오프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변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전산실이 처리하는 어떤 대기업의 처리 용량도 단순 몇 메가, 10메가에 그쳤지만 지금은 기가와트 설비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그 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에는 네트워크 중심을 시작했고 80년대, 90년대는 IT의 인스톨레이션 관점으로 가다가 2010년, 20년을 거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태동하게 되었고 바야흐로 2020년대에는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입니다. 좌측은 자주 접하실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 그림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설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먼저 저희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전산실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실이 제대로 구동할 수 있도록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력을 제공하는 전력 인프라 시설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 인프라 시설과 전산실이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냉각 인프라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일반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전력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렉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서버를 보관하는 어떤 책장과 같은 그 렉 하나당 전력 밀도가 6에서 15kW였던 반면 현재의 렉은 최소 20에서 80kW, 심지어 최근에 발표된 그 엔비디아의 최신 베라루빈 칩 같은 경우는 렉당 600kW의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AIDC 설비는 그런 대용량 GPU, TPU 등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AIDC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력에서 출발한 전통적인 DC와 AIDC의 구분에 있어서 사업 모델을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관점으로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인프라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단순히 공기 냉각으로 냉각을 하였고 서버도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CPU 위주로 처리가 되었고 공간도 하중이라든지 층고가 그렇게 까다롭게 요구되지 않았다고 보여진 반면 현재에는 공내식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실제 그 프로세스를 구동하는 그 GPU에까지 직접 냉매를 전달하는 D2C
심지어 그 냉각 방식도 액침 냉각이라는 그런 고도의 새로운 냉각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버도 CPU가 아닌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GPU, 아울러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TPU 등 전용 그 연산 칩들이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간의 경우도 이런 GPU, TPU 등의 대단한 용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막대한 냉각 인프라 설비가 필요하다 보니 설계 하중이나 층고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특징으로는 DC 운영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에 따른 어떤 그 인프라 설비 자체도 그 서비스에 맞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렉당 전력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전력을 소화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들이 제때 구축되어야 한다는 부분, 아울러 DC 인프라도 수배전 설비, 공랭 서버조차도 모두 다 최신 기술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데이터센터 서비스 유형 및 수명 주기입니다. 사실 데이터센터의 유형으로는 그 좌측 표에 보시면 가장 상단, 코로케이션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단순히 이제 공간을 임대하는 관점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고객이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모두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코로케이션에서 시작돼서 호스팅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이르는 이런 다양한 사업 모델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센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데이터센터는 계획부터 구축까지 3년에서부터 5년의 시간이 걸리며 그 구축을 거치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그런 사업 계획들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운영 단계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교통 인프라 시설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센터의 특징입니다. 앞서 데이터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설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센터는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를 위한 이중화 설계 및 구조적 고도화로 무결점 데이터 서비스 구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인간의 경우를 예를 드시면 항시 깨어있지 않습니까? 항시 깨어있기 위해서는 제때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고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혈액이 순환되어야 되는데 저희 데이터센터도 다른 컴퓨터와 달리 항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과 그리고 냉각 설비가 쉼없이 구동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전력이라든지 냉각 설비가 중단된다면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이중화 설비들이 구성돼서 설비가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특징으로는 역시 무중단 운영성 확보가 필수합니다. 그래서 24시간 7일 절대로 멈추지 않는 서비스가 가동되어야 되고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카카오 센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전력센터, 국가 데이터센터 그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던 막대한 피해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저희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입주사의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야 되는 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도로라든지 항공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항공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시공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데이터센터는 그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나날이 변화되고 있고 그 데이터센터 설비를 구동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각자 독특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진보라든지 최종적으로 들어올 고객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개발 단계부터 계획이 되어야지만 무리가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수요 시장 대응을 위한 고객의 RFS 기반 공기 단축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이런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는 공기와 사업비가 사업주의 가장 큰 고민이겠지만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예를 들면 공기의 경우도 2년이라고 하면 2년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 반드시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페널티가 뒤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비의 경우도 의사결정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특성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중화 및 컨테인먼트 구축을 통한 무중단 운영 환경 및 열관리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라든지 냉각 설비가 설사 전원이 멈추더라도 다른 예비 전원이 그 즉시 1초의 지체도 없이 구동이 되어야만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화, 심지어는 다중화 설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IT 하드웨어 수용을 위한 공간 및 구조적 특화 설계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GPU라든지 TPU 설비들이 나날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단순히 칩만 시작했던 그 업체들이 이제 칩뿐 아니라 전체적인 서버까지 모두 다 자기들이 제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제공사들의 기술 진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심지어 그런 GPU나 TPU들이 5년 주기, 심지어는 3년 주기를 교체되더라도 교체된 설비를 제때 수용할 수 있는 설비들이 미리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단계에서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네,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의 현황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국내 데이터 센터의 개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 센터를 측정하는 그 단위가 금액이라든지 개수가 아니라 사실은 전력량입니다. 그 정렬량 개수로 사실은 한국 시장도 예측해 보겠지만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 수요에 대한 그 아직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전력량을 가지고 그 추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를 거듭할수록 데이터 센터 시장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역별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데이터 센터의 한 60% 정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도권의 약 70%가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으로 봤을 때 전력의 대부분은 저희가 보시면 임해 지역,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발전 시설이 설치하고 있지만 저희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다 수도권, 저희 인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과밀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명확히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 고객들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력원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을 살려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구도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흘러간다면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시행 단계,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SK 에코플랜트는 시공사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있는 이제 EPC 수행을 중심으로 시장에 참여하지만 저희가 EPC 수행을 위해서는 시행 단계부터 구축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별로 보시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빅테크가 가장 중요한 그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레이어들은 시행 단계부터 운영 단계 전체에 걸쳐서 참여하게 되며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징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자산으로 보고 있는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단계까지 참여하게 되고 구축이 마무리되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그 운영 자산으로서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점에서는 저희 SK 에코플랜트뿐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DLNC로 표방되는 대형 건설사들은 동일하게 시행부터 구축 단계에 이르는 전 단계에 참여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평 데이터 센터를 투자까지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종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성공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SK 에코플랜트의 주요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 데이터 센터 1단계 사업입니다. 부평 데이터 센터 1단계 사업은 저희가 대규모 투자를 실행을 해서 사업을 개발했고 이후에 디지털 엣지라는 싱가포르 데이터 운영사를 참여를 시켜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저희와 그 디지털 엣지가 같이 설립한 DCK1이고요. 사업 부지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합니다. 인천시에 기존에 존재했던 산업단지 내에 저희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데이터 센터로 이제 변경해서 개발한 케이스입니다. 전체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2024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개발 측면에서는 수전이 확보된 부지를 저희가 선계약을 했고 이후 저희 디지털 엣지와 파트너링을 통해서 구매를 완료하였고 저희가 개발뿐 아니라 시공까지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종료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프리콘이라고 하는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 EPC 측면에서는 저희가 당초
28개월이었던 공기를 사업자와 그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20개월 내 준공을 한 그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측의 그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시공사의 측면에서는 온타임 딜리버리, 온버지 컴플리션, 온퀄리티 스탠다드, 온사이트 세이프티 이 네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 사업은 당초 28개월의 공기를 여러 가지 그 공격적인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20개월로 단축해서 시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안전 측면에서는 일체의 대형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SK이코프렌트의 전반적인 그 실적입니다. 저희 당초에는 저희가 SK그룹의 그 시공사로서 SK그룹의 전산실 및 데이터 센터를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교 데이터 센터, 가산 메트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 EPC사 수준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평가한 반면 저희가 부평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고 현재 저희가 시공 중인 부평 2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저희 그룹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SK 울산 AIDC까지 준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글로벌 EPC 수준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K AI 데이터 센터 사례입니다. 저희 SK AI 데이터 사업은 울산 사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요건 충족을 목표로 해서 저희 SK그룹이 보유한 에너지, 네트워크에 기반이 해서 여러 멤버사들이 따로 또 같이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AIDC 울산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SK 브로드밴드이고 사업지는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7년 그 운영 시작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의 특성으로서는 저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기 단축, 여러 가지 설계 기술 검토를 통해 공기 단축을 이끌어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출했다는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패스트 델리버리를 위한 EPC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장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고 데이터 센터 최초로 그 저희가 반도체 팹에만 적용했던 PSRC, TSC 공법을 적용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BIM, CFD 사용으로 공사 수행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의 AI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희 한국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데이터의 처리에 특화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공냉식뿐 아니라 수냉식까지 함께 도입된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데이터 센터 사업 부지 옆에 그룹의 LNG, LP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대비 친환경 연료로 생성한 전력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력과 냉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전력, 공조, 통신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홀의 경우에는 415V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의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4시간 7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비상시에 대비해서 전력 냉각의 이중화 설비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설계 내용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냉각 시스템 효율화 측면에서는 그 대용량 전력을 소비하는 그 GPU를 올바르게 구동하기 위한 공냉식, 수냉식 설비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SK 에코플랜트는 설계 및 시공 최적화 그리고 MEP 솔루션 역량을 결집해서 AI 인프라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의 가장 큰 부담인 투자 그리고 그 공기 문제를 VE, 공법 설계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계비 시정을 최적화하고 아울러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 및 냉각 효율 극대화 니즈로 표명되는 그 MEP 솔루션 극대화를 통해서 코스트, 퀄리티, 스케줄, 세이프티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AI 인프라 솔루션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AI 인프라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저희가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뭐 이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와 저희 SK 에코플랜트의 실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현재 건설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건설업체에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사실 건설업만큼 누가 보기에는 지루한 비즈니스도 없고요. 도전을 많이 받는 비즈니스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중동 어떤 플랜트 재건 사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건설업은 시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기에 소화하고 또 자신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왔고요. 저 개인적으로 5년 전에는 그 인프라 PPP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께 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이 일어난 변화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저의 발표가 지금 시공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한국의 건설사들은 그에 대응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업체들이 이 AI 데이터의 시대에 그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